사실 문옥경 역의 최초로 낙점된 배우는 정은채가 아니었습니다. 정령 태평성대인가? 원래는 더 글로리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인 김희열아가 문옥경 역으로 출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희열아의 논란 때문에 캐스팅이 불발되었고 대신 정은채 배우가 문옥경 역할을 급하게 채우게 되었습니다. 정은채 배우는 앞서 캐스팅된 배우들보다 빠르게 역할에 녹아들어야 했지만 다행히 누구보다 완벽한 연기를 선보입니다. 넌 덫을 놓은 거야.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원래 정은채 배우는 정연희 대본이 들어왔을 때 서혜랑 역에 자신이 어울리지 않나 생각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문옥경 역으로 캐스팅되자 연기 변신을 꿈꾸고 있었는데 운명처럼 온 작품이 정연희인 것 같다며 멋있는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쇼컷에도 도전하고 어깨도 키웠다 밝혔죠. 참고로 원래 원작 작가가 문옥경을 만들기 위해 참고한 이미지는 아마미 유키와 이주영 배우였다고 합니다. 해랑의 정체. 사실 정연희는 의외로 악역이 없는 드라마입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기는 하지만 치졸한 방식이 아니고 각자 최선의 연기를 선보인 뒤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죠. 유일하게 드라마에 악역이 있다면 바로 서혜랑 캐릭터인데요. 원작 작가는 서혜랑 캐릭터를 마피아 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만화에서는 중요 장면에서 서혜랑에게 트렌치코트를 입혔다고 하죠. 서혜랑이 단순히 예쁜 얼굴을 가진 연기만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략을 꾸미며 국극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책략가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랑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여러 계략과 실수를 꾸미는 것일까요? 원작 작가는 서혜랑 캐릭터로 영화 홍동에서 송년 역을 맡은 공리 배우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송년은 부유한 권력가의 네 번째 첩으로 권위적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다른 아내들의 견제를 받으며 힘겹게 현실을 버티는 캐릭터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권력가의 아내로 화려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막상 속은 썩어가고 있죠. 서혜랑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안에는 송년처럼 아픔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아직까지 해랑의 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해랑은 원래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겨우 기방을 나와 힘겹게 배우로 성공하지만 함께하는 파트너 옥경이 무대에 점차 마음이 뜨고 새로운 연구생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공주님 자리를 위협받고 있죠. 또 서혜랑은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인데 남편은 아이를 키우는 것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편도 좋은 인물은 아닐 것처럼 보이죠. 어두운 과거와 불안한 현실을 살고 있는 해랑은 국극 배우 자리까지 위협을 받자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정연희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유독 정연희를 괴롭히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해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옥경이입니다. 그녀에게 매랑 구국단은 옥경과 함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을 뿐이죠. 드라마에서 둘은 친구 사이를 넘지 않지만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장면 등으로 단순한 동거인보다 더 깊은 애인에 가까운 사이임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옥경의 마음이 점차 정연희를 향해 가는 것 같다고 해랑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해랑과 옥경의 관계는 정연희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살짝 깨져 있었습니다. 1화에서부터 지방 공연을 위해 둘이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해랑은 옥경을 쳐다보며 말을 거는데 옥경은 창밖만 쳐다보며 해랑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장면이 그려졌죠. 해랑은 애써 옥경의 마음을 모른 척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연이 등장하면서 해랑은 둘의 관계가 변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옥경이 자신을 바라볼 때와 달리 정연이와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정연이를 바라볼 때에는 웃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정연을 직업적으로 질투하는 것을 넘어 인간적으로도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 정말 포기할 줄은 모르는구나.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를 알게 되는 옥경은 해랑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옥경의 표정과 호흡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마음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데요. 오히려 해랑을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연민이 담겨있는 것 같죠. 옥경은 해랑이가 더 이상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일부러 못되게 말을 하며 해랑이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정연희의 목소리. 어머니가 그토록 말씀하셨던 진짜 배기 소리에 그날 그걸 한 건 제가 아니라 윤정연이었어. 예고편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 등장하는 영서를 보면 정연이 아닌 영서가 오디션에서 온달왕자 아역으로 캐스팅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서는 이 결정에 반발하며 심사위원인 엄마에게 따지고 있죠. 이 대사는 영서 캐릭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사인데 평소에 영서라면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절대 엄마에게 대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차세대 문옥경 자리에 캐스팅된 것에 대해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하지만 영서는 정연과 주란이와 함께 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점차 중요한 것은 엄마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당당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반항하며 객관적으로 정연의 소리가 자신보다 나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같죠. 선생님 말씀이 지금 뭔 뜻이다요? 안타깝지만
소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한편 정연이는 엄마처럼 목소리를 잃게 된 것 같습니다. 소복단장은 정연이 걱정되어 병원까지 따라간 것 같죠. 하지만 정연이는 소리를 포기하라는 의사의 말에도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을 혹사시킬 것 같습니다. 소복단장은 속상한 마음에 정연이의 뺨까지 치게 되죠. 사실 소복단장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 소복은 자신의 친구이자 정연이의 엄마 공선을 똑같은 상황으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공선도 소리에 집착하다 목소리를 잃어버렸고 그 후 업계를 아예 떠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연이까지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니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소복은 자괴감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단장의 마음에 공감한 사람들이 드라마 제목을 단장님이라고 바꿔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죠. 원작에서 정연이는 결국 목소리를 고치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정연이는 소리내는 법을 제대로 터득해 다시 메랑 구국단으로 돌아오게 되죠. 알고 보니 1년 동안 정연이는 부러진 목으로도 소리를 내는 법을 엄마에게 배운 것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정연이는 자신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며 조바심을 가졌죠. 4대 성인으로 알려진 소크라테스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줍니다. 누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나? 자기 이름만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장수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인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말장수는 자신이 파는 말의 장단점과 특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말장수처럼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연은 엄마와의 트레이닝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 상태가 좋지 않아도 소리를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연기, 호흡 등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며 최고의 소리꾼으로 거듭나게 되죠. 다시 메랑 구국단으로 돌아온 정연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하인드. 정연의 엄마 최공선은 추월만정 음반이 10만 장 넘게 팔릴 정도로 뛰어난 명창이었다는 설정인데 실존 인물 이화중선을 모델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화중선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연히 공연을 보고 집을 나가 명창 장득주에게 판소리를 배웠다고 하죠. 그녀의 장기가 바로 추월만정으로 이화중선은 아무리 어려운 노래도 쉽게 부르며 청중을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너무 노래를 쉽게 불러 격렬한 감정의 노래에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였죠. 그녀는 여류 창학계에 한 획을 그었지만 1943년 제1동포를 위해 위문 공연을 하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연히도 정연의 엄마를 연기한 문소리 배우 또한 소리를 실제로 배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대 때 극단에서 연극을 하며 소리를 한 것이었죠. 한편 드라마에서 주란은 정연에게 친구 이상의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연, 영서, 주란은 삼각관계를 이루게 되죠. 참고로 주란 역을 맡은 우다비 배우는 영서 역을 맡은 신예은 배우와 함께 안양예술고등학교를 다닌 친구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도 우다비 배우는 신예은 배우가 영서의 모습과 비슷하다며 잘해낼 것 같다고 북돋아 주었다고 하죠. 최고 시청률 15.1%를 돌파한 드라마 정연이의 매력은 단순히 주연들의 서사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연들의 성장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담고 있는 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역 1인자였던 백도행은 영서에게 자신의 자리가 밀리지만 좌절하지 않고 연출자의 꿈을 새롭게 키워나갑니다. 또 오마이걸 승희가 연기한 박초록 역의 경우 원래는 정연이를 질투하며 괴롭히는 역할이었지만 정연이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녀와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정중하게 부탁할 정도로 성장하죠. 정연이를 연출한 정지인 감독은 정확히 이 점을 노렸다고 합니다. 무조건 빌런에 대항하는 착한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아닌 전체 단원들의 성장 스토리가 먹힐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 성장, 자아 실현이 아니라 돈만을 고려하고 있죠.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직업의 소명의식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나에게 자신과 다른 이들을 탐구하는 철학자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명했는데 죽음이 두려워 자리를 버리고 떠난다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죽음보다 철학자로서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돈을 쫓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드라마 정연이에서 생선 파는 어머니를 두고 서울로 올라온 정연이와 폐병을 앓고 있는 언니를 두고 집을 뛰쳐나온 주란이 그래도 극단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 마흔에 있는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토대를 세운 소크라테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45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를 이어 마흔의 삶을 위한 서양 철학 시리즈 마흔에 있는 소크라테스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책드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마흔에 있는 소크라테스 저자 임성훈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Vienna.
perfect guy.